겨울에 우둥시 홀로 가던 그만 나는 날 위한 내 마음을 평초 같은 마음을 인생 만사, 부평초 같은 인생. 경숙은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쓰레기가 버려져서 황폐한 곳으로만 알았던 화단에 빽빽히 솟아오른 이름 모를 풀들과 메말랐던 나무가지에서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꽃 구경을 하고 있다. 추운 겨울 동안 다 죽은 줄만 알았던 것들이 그 어디에 꼭꼭 숨어 있다가 새봄이 되자 야릇한 향기를 가지고 다시 살아서 나타난 풀과 꽃들이 바라볼수록 신기하고 놀랍기만 하다. 경숙이 바라보는 대자연의 섭리를 그 누구도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이 솟아오르는 생과 사의 경이로움에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숙연해진다. 경숙은 눈앞에 늘어진 모든 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나온 자신의 부평조같이 살아온 60년 세월을 이 순간 회상해본다. 몇 살 때인지도 모르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된 경숙은 두 언니가 있었지만 언니들의 사랑은 별로 느낀 바가 없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이 없고 늘 어머니의 보살핌만 기억이 난다. 5가족의 생활은 그리 넉넉한 것 같지 않았었고 어머니가 모자라는 살림을 충당하기 위해 매일같이 일을 다니셨다. 그런데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시던 엄마가 실수로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낙상하여 척추를 다쳤다고 했다. 이때부터 엄마는 매일 집에 누워 있었고 그런 엄마를 위해 경숙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다 물 한 그릇 떠다 드리는 일밖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두 언니들은 경숙을 귀찮아해서 매사가 불편한 경숙이를 도와주려 하질 않았다. 엄마의 병수발을 힘들어하는 언니들은 날이 갈수록 경숙에 대해서는 구박이 늘어갔다. 그런 언니들을 간혹 엄마가 불쌍한 경숙이를 너희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니 하시며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또 타이르기도 하셨지만 병석에 누워 계신 엄마의 말은 별로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언니들은 장애자 동생 경숙을 대하는 것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자리에 누워 계시던 엄마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신 때가 많아지면서 언니들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언니라고 해야 그들도 10서너 살의 어린애들이니 철이 없는 것은 당연한데 아버지는 어린 3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했던 것 같았다. 배고픈 경숙이 먹을 것을 달라고 보채면 두 언니들은 번갈아가며 잘 걷지도 못하는 소아마비 장애자 동생을 구타하기까지 했다. 경숙은 마침내 영양실조로 시력마저 흐려지게 되자 언니들의 구박은 더욱 심해갔고 어느 날엔 두 언니들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집 밖으로 나가서 몇 시간을 울었지만 언니들이 문을 잠가버리자 경숙이 울면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조금씩 가다 보니 어느새 집에서 멀어져 돌아가는 길을 잃고 말았다. 날이 저물도록 길에서 울고 있지만 무정하게도 이런 경숙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울다 지쳐버린 경숙은 마침내 길에 쓰러진 채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고 나서 깨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고 경숙이 누워있는 곳도 길이 아닌 긴 의자였다. 애가 깨었네 하며 빵과 물을 주면서 너 이름이 뭐야? 하고 묻는 사람은 경찰 아저씨라면서 지금 이곳이 지서인데 왜 길에서 잤느냐고 했다. 내 이름은 김경숙이고요. 집을 못 찾았어요. 그럼 너 사는 동네 이름은 알겠어? 하고 물었지만 경숙은 몰라요. 아버지 이름은 알아? 몰라요. 그럼 집에서 왜 나왔어? 언니들이 때렸어요. 하더니 경숙은 또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다른 순경 아저씨가 경숙을 보더니 말했다. 얘는 저 윗동네 배나무골에 사는 김칠성이 딸아이잖아. 소아마비 장애아이라서 잘 못 걸어. 하더니 누구를 시켜 집에 연락을 했는지 2시간 후에 찾으러 온다고 했다면서
너희 아버지가 곧 오실 테니 빵 먹고 울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카스테라 빵 1개를 더 주었다. 처음 먹어보는 빵이 너무나 맛이 좋아서 경숙은 빵 2개를 다 먹고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늦어지는데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지서에서는 아이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자 늦은 밤이 돼서 경숙을 차에 태워 보냈는데 그곳은 집이 아닌 미아 보호소였고 거기서 하루를 지나고는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졌는데 이곳은 또래 아이들이 무척 많았다. 결국 고아원으로 간 것이다. 좁은 집안에서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며 살아오던 경숙 앞에 넓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 이곳은 생각조차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다. 경숙은 이튿날부터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면서 차츰 고아원 생활에 적응해가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언니들처럼 때리는 사람도 없었고 넓은 곳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다 보니 혹시나 아버지가 와서 데려갈까봐 불안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집에서는 전혀 찾아오질 않았고 얼마간 지나자 집 생각도 잊게 되었다. 경숙은 집에서 언니들의 구박을 받고 사는 것보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천국과도 같은 생활이었다.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에게 밥이며 옥수수죽을 하루에 3번 이상은 규칙적으로 주어서 배고프지도 않았다. 경숙의 기쁨은 또 있었다. 소아마비 장애로 잘 걷지 못하는 그에게는 고아원에서 휠체어를 지급해 주었는데 이것을 타고 넓은 운동장을 돌아서 달리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고 때로는 다른 아이들도 부러워하며 타보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에 아이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내다 보니 건강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영양실조로 나빠진 시력은 회복되질 못했다. 그래도 이곳에서는 언니들처럼 구박하는 사람도 없고 불편한 것을 함께 사는 아이들이 잘 도와주었다. 경숙이 성장한 뒤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을 때는 집에서 제 발로 나간 천덕꾸러기를 버린 것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경숙으로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고 아마도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불쌍한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실 때 눈을 못 감고 가셔서 하늘나라에서도 늘 장애자 딸을 보살피면서 하느님께 간청하셨기에 하느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엄마의 보살핌은 이후로도 계속되어 경숙에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가 되어주셨다. 경숙이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고아원은 운영론으로 파산하여 해체되고 갈 곳 없는 아이들에겐 방 2칸이 있는 허름한 집을 정해주고는 아이들을 살라고 내버려둔 채 어른들은 어디로들 가버렸다. 경숙은 몇 안 되는 아이들과 합숙하면서 이때부터 거리를 다니며 국어를 시작했다. 그런데 버려진 아이들을 남몰래 보살피는 이가 있었다. 그는 아이들끼리 구걸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옷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특히 휠체어를 타고 있는 경숙에게는 돈을 주며 장사를 시켰다. 고아원에서 가지고 나온 휠체어가 유일한 자산이고 기동력이어서 경숙은 누군지 모르지만 천사 같은 분이 시키는 대로 액세서리, 볼펜, 손수건, 편지봉투 등을 휠체어에 싣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경숙의 물건을 사주어서 매일같이 재고가 없이 모두 팔았다. 날이 갈수록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재미는 천상의 즐거움이었고 이렇게 도와주는 이름 모를 천사는 그 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지만 경숙은 그때도 하늘나라의 엄마가 보낸 천사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연말연시 때에는 물건 파는 것 외에도 경숙을 바라보는 후원인들의 적지 않은 후원금까지 있었고 급기야 경숙은 큰 선물까지 받았다. 경숙이 타고 있는 휠체어가 너무 낡고 고장이 자주 나서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 경숙을 불쌍하게 보았는지 누군가가 전동 스쿠터를 사주었는데 지금까지 쓰던 휠체어는 손으로 큰 바퀴를 굴려서 가는 수동식이었지만 처음 보는 새로운 전동 휠체어는 힘을 쓰지 않아도 배터리에 의한 전기로 스위치만 작동하면 저절로 가는 것이었고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동력도 뛰어난 것으로 너무나 편리했다. 경숙은 이제 날개에 달린 천사가 된 듯하여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 더 많은 물건들을 스쿠터에 싣고 다니면서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수호천사이신 엄마의 돌보심은 계속되어 경숙이 물건을 사가던 잡화상에서도 경숙이 오기만 하면 우선 물건을 스쿠터에 가득가득 채워주었고 물건값은 나중에 물건이 다 팔린 후에 계산해도 좋다며 친절히 대해주었다. 기쁜 마음으로 장사를 출발하는 경숙은
전동 스쿠터에 많은 물건들을 싣고 나가도 하나도 남지 않게 그날 모두 팔았다. 이제 경숙은 돈이 좀 모여서 한창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있는 무렵 전세를 끼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살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아파트는 해마다 가격이 멈출 줄을 모르고 오르더니 몇 년이 안 되어 산값보다 몇 배가 더 올라버렸고 근래에 와서는 재건축까지 되어 소형 아파트가 중형 고급 아파트로 바뀌어졌다. 경숙이 궁금해서 부동산의 아파트 값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만일 지금 팔겠다면 11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부동산에서 말해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통장에 쌓인 돈만으로도 올해 60이 된 경숙이 이제 남은 여생 먹고 사는 데에는 충분하다. 이제 어림잡아 50여 년이 훨씬 지나버린 지금 두 언니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때 지서로 데리러 오신다던 아버지는 지금쯤 생존해 계실는지, 또 경숙에게 전동 스쿠터를 사주신 분은 어떤 분이며 그걸로 살아갈 때 장사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은 어디에 살고 있을지, 접화상 사장님은 지금도 살아계신지, 고아원이 폐쇄되고 갈데없는 우리들이 구걸한 것으로 함께 살아가던 친구들은 지금 다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쯤은 모두가 엄마 아빠가 되었을 테고 더러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덧없이 살아온 세월 속에 모두가 궁금하고 그리워지는데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특히 피부치가 더욱 그리워 언니들과 아버지는 찾아서 소식이나 알아볼까 했으나 경숙의 확실한 나이도 모르고 더구나 주민번호는 고아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태어난 곳과 살았던 곳을 알 수가 없다. 아버지와 언니들을 찾는 것은 근거를 알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혈육이 있어도 헌신짝처럼 버려져서 부평초 같은 인생으로 살아온 세월이 어언간에 50몇 년을 넘었으나 하늘나라에 계신 수호천사이신 엄마의 보호하심으로 경숙은 행복한 나날 속에 이제 부자가 된 것이다. 경숙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느님과 엄마에게 감사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조용히 기도를 드린다. 하느님, 하늘나라에 계신 저의 엄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제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에게 역경을 이겨내도록 용기와 인내, 그리고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던 수호천사 같으신 분들을 주님은 아실 터이니 풍성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래지 않아 저도 주님께로 갈 때에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한 저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나이다. 아멘.